우리가 누구입니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맞서 최전방에서 목숨 걸고 싸운 진짜 자유대한민국 수호정당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와 무죄 석방을 외치는 진짜 보수정당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맞서 지난 3년 동안 쉬지 않고 태극기를 들어온 진짜 투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구해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국민의 힘, 애국의 힘, 태극기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살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주십시오.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우리 공화당이 태극기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이 벌써 6월 2일, 한 해 반이 지금 또 시작되고 있네요. 연초에 뭐 총선 전략이 어떠고, 합당이 어떻고, 누가 들어오니 많이 하고, 부산하게 움직인 게 엊그저께 같은데, 겨울, 또 살얼음판 위에서 외치기도 하고, 코로나 전국으로 또 전국 열어붙으면서 답답한 마음으로 회의를 통해서 말씀도 드리고, 어찌저찌 지금 4.15 총선 끝나고 시간이 이렇게 빨리 또 6월 둘째 주입니다. 이틀째입니다. 전당대회 딱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네요. 불이 나게 세월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뭐 달아나는 세월은 잡을 수 없다는 거 실감이 납니다. 우리 당원님들 앞에서 불손하게 드리려는 말씀이 아니고, 저도 요즘 왠지 이렇게 세월이 너무 빨리 간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 우리 당원님들보다는 젊은 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근데 문제는 저희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항상 이렇게 말씀을 올리다 보니까 이게 좀 세월이 빨리 가면 갈수록 더 좋은 일들이 빨리 생기고 빨리빨리 좀 정립이 되고 해야 되는데, 반대로 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답답합니다, 사실은. 변화가 없는 현실을 놓고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도 답답하고, 또 저희들 지금 당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또 만들려고 하는 목표라든지 전략, 이거하고 연계돼서 현실을 진단하다 보니까 더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엊그저께 우리 기획 홍보국에서 이번 주는 구국 담론을 어떤 내용으로 좀 방송을 하겠느냐 그래서, 또 지금 예상했듯이 또 엉뚱한 현안이 하나, 언론은 그냥 팩트만 이렇게 가볍게 취급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깜짝 놀라는 현안이 하나 튀어나왔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말씀하고 몇 가지 현안을 좀 말씀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제가 이제 사전에 방송 제목에서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북한 기업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영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 개정을 하겠다, 법 마련 나선다, 이런 기사였어요. 이거 그냥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들이 단순히 팩트만 가지고 그냥 보도할 만한 그런 간단한 법률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엄청난 이야기를 이렇게 그냥 은근슬쩍 하고, 이제 190석 가까운 공룡 주사파 좌파 여당이 과연 보안법 폐진 이런 거 더불어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한다는 구상이 이렇게 은근슬쩍 나와서 양식을 가지고 남북 문제를 보는 사람들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물론 그냥 표피적으로 보면 남북한 간에 같은 민족이 어려운 사람들 좀 왜 남한에서 취업시켜서 돈 좀 주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여러분, 북한 핵 문제가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형국으로 더 악화되고 있고,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인권 탄압이 갈수록 간악한 독재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또 교묘한 수단으로 북한을 통제하고, 이제는 사회주의의 가장 큰 덕목이었던 먹고 사는 문제, 배급해서 나눠져 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던 그 시절도 가고, 일부 당의 핵심 관료 지배층을 빼고 많은 사람들이 장마당에서
끼니를 때워야 되는 이런 거지 나라가 된 북한입니다. 하루빨리 망해서 최소한 완벽하진 않습니다만은 완전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금방은 못 오더라도 집단지도 체제 형식의 사회주의 자본경제라도 좀 과도적으로 가서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는 북한 주민들이라도 먹고 살 만큼 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철학은 어디로 가고, 억지로 지금 톱니바퀴가 맞지도 않습니다. 유엔에서 제재하고 있고 미국에서 제재하고 있고 북한 핵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지금 10수년 20여 년을 지금 이렇게 외쳐온 상황인데도 한 발자국도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유독 주사파 정권은 남북 교류 협력을 이야기하고 화해를 이야기하는, 이건 억지로 맡은 억지 궤변 논리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아요. 미국이 지금 북한에 대해서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이라든지 유엔 제재를 통한 제재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이만큼도 풀 생각이 없습니다. 명분은 북한 핵 문제에 진전이 전혀 없다, 뭐 이런 명분입니다만은, 큰 틀에서 보면 중국 공산당과의 대결 구도에서 지금 중국 공산당과 연계되어 있는 북한의 안보 체제라든지 이런 걸 미국이 지금 가볍게 보지 않기 때문에,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아무리 남북 협력을 이야기하고 뭐 지난번처럼 DMZ의 일부 뭐 시설을 철거하고 9.19 군사합의로 군사빌정을 풀려고 해도 미국 입장에서는 그거는 전혀 용인할 수가 없어요. 단지 이제 뭐 대한민국이 지금 국제사회에서 그래도 12대 경제 대국이고 군사 주권을 갖고 있는 동맹국이라는 그런 민주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미국이기 때문에 지켜보고 인내하고 자꾸 사익길로 가려는 것을 추구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 이 정도 잽을 날리고 있는데, 이런 법 자꾸 만들어가지고 지금 북한이 변화가 없는데 뭘 하자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 국익에 맞는지 냉정하게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되는 시점이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어떻게 북한이 대한민국처럼 뭐 개인의 사유재산제가 인정이 되고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하는 시장경제의 반만이라도, 중국 공산당처럼 일당 독재지만 자본주의의 반만이라도 이렇게 들인 그런 체제라면, 이런 뭐 어떤 북한의 기업과 노동자들이 남한에서 경제활동하는 거를 허용한다는 이야기가 조금은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모든 것이 김정은의 소나기에서 놀아나고 말 한마디에 헌법과 노동당 규약보다도 위에 있는 그런 독재국가에서 무슨 목적으로 이런 법을 만든다는 거예요? 잘 훈련된 북한의 소수의 노동자와 기업인들이 여기 와가지고 돈 벌어서 달러를 북한에 주어서 핵개발을 자금을 돕고 독재 정권을 유지하는데 수익했다는 그 북한의 전략을 용인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정부라면 이걸 꺼낼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국민들이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정확히 공부할 시간도 없고 뭐 여유가 없겠습니다만, 이거 조금만 들여다보고 남북 문제 연구한 사람이나 이거 아직은 큰일 날 법이라는 거를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정부는 아직 독세하면서 뭐가 되는 것처럼 지금 개성공단 하나 못 열고 지금 폐쇄한 마당에서 뭘 또 이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좀 안타깝다. 많은 언론들이 다루긴 다뤘는데 뭐 심도 있게 좀 비판적인 시각에서 자본주의 체제 대한민국 이걸 수용할 수 없는 안보 시스템이라든지 냉전구도, 한미동맹 체제와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 등을 총체적으로 달아서 문제점 있는 분석한 게 아니고 그냥 피상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느껴져요. 물론 여기도 뭐 어느 사설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문재인 씨라고 합니다만은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 간에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해나가야 된다, 이런 원론적이고 참 애매모호한 그런 화법이 정치적인 수사에 우리 대한민국이 국익에 도움이 됩니까? 지금 뭐 여기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정세는 고려하지 않은 무모한 후속 조치와 언급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거는 정확한 지적입니다. 남북 교류 속도전에만 집착하다간 비핵화와 보조를 마치기를 원하는 미국과 엇박자를 이미 내고 갈등 구조가 아주 심화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제체제의
국제법과 지금 어긋나는 잘못된 접근법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국제법을 무시하고 조급한 행보로 우리가 합의해준 그런 틀들을 우리가 무시하는 그런 자충수를 둘 수 있는 발언이기에 대한민국의 최고 통치자와 관련 정부 당국자들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북기업 활동을 보장합니까? 헌법체제를 완전히 바꾸고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연방제 사회주의 통일이 되고 대한민국의 자본주의 체제가 북한의 그런 이념과 독재성에 대해서 용인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정신이 부패하지 않는 이상 이것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너무나 정치적이고 너무나 한 면만 보는 과잉 이념으로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있는 세력들의 또 다른 엄청난 음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남북관계에 왜 이렇게 조급증을 내는 거예요? 그렇게 조급증을 내서 될 일도 아니잖아요. 조급증을 내서 될 일 같으면은 누가 못 풀겠습니까? 남북 문제 그렇게 풀리지 않습니다. 남북 문제를 푸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들은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에 충실하게 헌법 정신을 지키면서 국회에서 법도 만들고 그 테두리 내에서 국방력도 강화하면서 점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해나가는 국민들을 안심시키면서 우방국가 속도를 조절하면서 순리를 거스르지 않는 그런 선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온 국민이 똘똘 합의될 때 독일처럼 그런 역사적인 시대가 오는 것이지 지금처럼 이렇게 성급하고 외수를 두면서 동맹국가 엇박자를 내면서 국민들은 알지도 못하는 이러한 무늬만 좋은 것 같던 허황된 논리를 이야기해서 남북 문제가 풀린다면 참 지나가는 소득을 웃을 것이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는 이 주사파 정권, 좌파들 위선이 크게 다른 거 아니에요? 뭐 윤미향이의 그런 위안부 문제 위선뿐만 아니고 도대체 민주주의의 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권이라는 프리즘으로 그 사회를 측정하고 그러는데 북한의 잔혹한 인권 실황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이 정권이 왜 유독 뭐 남북 경제 교류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북한에 돈을 갖다 주려고 하는지 북한 핵 문제를 완전히 푼 상황이라면 그나마 조금 이해를 하겠는데 하나도 풀지 못하고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계전지 양식과 상식을 가진 우리 국민들이라면 아마 심각하게 걱정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권이라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권력에 의해서 짓밟히고 짓누기고 합리화된다고 묻혀지는 게 아닙니다. 70년간 북한 체제가 자유와 민주화는 반대되는 방향에서 전개되어 오면서 이제는 그 모순이 극에 달해서 70여 년의 세월 동안 이제는 멸망의 직전의 단계까지 왔는데 이거를 왜 억지로 자유와 개방으로 가려는 체제를 그 체제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인지 왜 억압과 독재 전체주의 체제를 연장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연장시키면 안 됩니다. 빨리 망해야 됩니다. 순리대로 북한 주민들도 자유와 그리고 법이 지배하에서 인권을 보장받는 그런 사회로 편입되는 것이 우리 헌법 정신에 맞고 그렇게 통치력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요 역사에 대한 도리인데 그러지 못한 현 정부를 보면서 저는 안타깝다는 말씀입니다. 화해와 협력만 이야기하고 평화를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준비된 게 뭐 있어요? 말로만 그렇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모든 언론이 좌파 정권에 지금 예속되어서 진실 보도를 못하고 또 통제되고 있는 현실에 이런 법을 내놔도 국민들이 이거를 식별할 수 있는 비판적인 기사라든지 분석이 없이 그냥 이렇게 뭐 평화가 올 것 같은 이런 걸 하면 이런 스탠스로 이렇게 보도하는 현실에 대해 분개하는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민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미국이라는 사회가 전 세계의 민주주의 소프트웨어를 가장 그래도 훌륭하게 개발하고 지금 그 시스템을 가지고 민주주의를 하면서
세계 자본주의 시장을 선도하고 국제사회의 룰을 만드는 그런 경찰 국가 노릇을 계속 하고 있는데, 미국이라는 나라도 백인 경찰관이 흑인 용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의의적으로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체포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나서 이게 인권 문제로 비화돼서 지금 미국 천역이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그전에 백악관 앞까지 시위대에 가서 체류탄을 쏴야 되고, 미국 전역 140개 도시로 시위가 확산되면서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실험의 과정인지 또다시 2020년도에도 우리는 미국의 민주주의 현장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민주주의입니다. 공권력이 잘못하고 국민에 대해서 겸손하지 않고 국민을 속이면은 언제든지 국민 저항권이라는 이름으로 이거를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 약간의 불상사는 있겠습니다만, 미국에서 지금 전개되고 있는 이러한 흑인 인권을 신장시키려는 흑인들의 이런 노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다. 홍콩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공산당으로 편입하려는 노골적인 전체주의적인 시도에 대해서 홍콩 시민들이 분개하고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현장을 보면서 인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 것인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반면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 말이죠, 언론이 건강하지 못하고 편향되어 있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문제점들이 여기저기 나오는 부정선거 문제를 비롯해서, 물론 많은 의혹들과 증거들이 나왔다고 합니다만, 그다음에 윤미향이 문제부터 해서 지난번 좀 지난 이야기입니다만은 송철호 게이트 문제, 조국 게이트 문제 등등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그냥 묻혀가고 그냥 공권력의 그런 아주 날카로운 공작의 힘인지 전략인지 모릅니다만은 망각 속으로 또 그럭저럭 이렇게 소수의 저항만으로 이렇게 전락하면서 언론에서 그걸 제대로 다루지 않고 국가의 틀과 정신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묻히는 것을 보면서 참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좌절하고 부푼 마음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정부가 지금 2020년도, 2021년도 앞으로 2, 3년을, 과거 2년도 보았을 때 너무 참혹합니다만 앞으로 2, 3년을 어떻게 또 할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이제 미국도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동안에 많은 인내를 하고 우리 정부에게 이런저런 좀 질문을 던지면서 한미동맹 유효성에 대해서 타진을 하고, 이제는 급기야 중국 공산당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워싱턴 편에 설 것이냐 태기를 강요하는, 물론 직접적인 메시지는 없습니다만 간접적으로 이런저런 시그널을 보내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아마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번에 한국, 인도 등 그런 파트너들과 함께 중국 공산당을 견제하겠다는 이런 발표도 있었고, 앞으로 한국과 방어용 미사일 시스템 구축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발언도 있고 한데, 지금 우리 정부는 정반대의 정서를 가지고 이 문제를 보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의욕적으로 G7 회담을 지금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로 재편하는 그런 하나의 축으로서 인도, 그 다음에 호주, 한국을 러시아하고 브라질도 하는데만 G7 플러스 푸나 5로 초청한다고 할 때 우리 정부에서 곧바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를 금방 답을 못하고 무슨 회의를 이렇게 오래 하는지 미국에 가겠다고 하는 걸 보면서 이 정부가 지금 중국 공산당의 눈치를 지나치게 보고 그쪽하고 어떠한 지금 국제정치적인 대화를 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 회의에 가면은 아마 중국 공산당하고 맞서는 국제적인 네트워크 구축에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동맹국으로서의 동참을 요구할 것이고, 지금 청와대가 이야기하듯이 경제 문제나 방역 문제만을 가지고 대화를 해서는 어림턱도 없는 그런 의제들 가지고 대화를 할 거예요. 아마 군사 동맹 문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중국
공산당을 견제하는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문제를 이야기할 때 우리 정부가 어떻게 협조할 것이고, 방어용 미사일 확충을 사드 문제를 위해 앞으로 어떻게 대한민국 협조를, 군사안보 문제가 저는 주단 대화 논의일 텐데, 이 문제에 있어서 확실하게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번에 트럼프 우방국들과 기조를 다지지 않으면은 매우 어렵다. 경제 문제만 가지고 대화하려고 부르는 건 절대, 그건 아마 20%도 안 될 겁니다. 비중은 80% 이상은 군사 안보 문제 가지고 지금 불러들이는 것이다. 왜냐하면 마지막 점검하는 자리가 될 수 있어요. 할래 안 할래 손댄 이야기로. 우리 미국 그리고 우방국들하고 같이 중국 공산당 견제하는데, 지금까지 한미동맹 체제로 경제 변형을 이루어오고 안보도 됐는데 할 거야 안 할 거야, 아마 노골적으로 묻는 자리가 될 겁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세컨들리 보이콧 맞고 그동안 노려온 경제적인 번영의 토대 다 잃어버릴 겁니다. 이렇게 급박하게 지금 국제정세가 돌아가고 있어요. 참, 이게 이제 뭐 지금 너무나 경제가 안 좋고 코로나 핑계 댈 것도 없어요. 원래 코로나 이전에도 이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이니 뭐니 해가지고 경제를 거의 뭐 망치는 수준으로 잘못된 처방을 해온 정부입니다. 뭐 뉴딜이니 뭐니 하면서 뭐 천문학적인 재정을 투입한다고 하는데 정말 검증되지 않은 그런 논리예요. 없으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꼭 필요한 거에는 쓰지 않는 것이 개인 경제나 국가 경제나 도리인데, 이렇게 막 빚내가지고 퍼부어가지고 이 열린 경제가 과연 풀릴 것이냐. 올해 취업 증가율 25만 명에서 0명으로 떨어졌고, 성장률은 2.4%에서 0.1%까지 지금 낮추어 잡는, 경제 전망치를 대폭 낮추는 현실 속에서 70조 가까운 그런 돈을 앞으로 뭐 4년? 뭐 5년까지 이렇게 풀려고 한다는 구상을 지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재정 투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재정 건전성을 과연 지킬 수 있는 선에서 하는 것인지 걱정이 굉장히 됩니다. 아무튼 뭐 지금 2차 추경 편성에 의해 가지고 이제 3차 추경 편성까지 이야기합니다만, 재정 준칙이 없이, OECD 국가로서 재정 준칙이 없이 이렇게 과도한 재정 투입을 하는 나라도 없다고 그래요. 터키와 우리 한국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좀 잘 살펴볼 일이다. 아무리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는 국방 예산을 전용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그런 일만큼은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한반도가 국제정치적으로 항상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현명한 외교를 선택받는 그런 지정학적인 함축적인 의미를 지금 21세기에도 여전히 뭐 더 많이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럴수록 대한민국은 외교의 원칙을 확고하게 정립을 하고 이런 어려운 난제를 풀어야 됩니다. 잘못된 이념을 가진 세력들이 반미하다 보니까 뭐 중국 공산당적으로 과도하게 북한을 끼고 가려다가 다 망칠 수가 있어요. 이미 다 망치고 있습니다만은, 이럴 때일수록 저는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에 충실해라.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에 충실하는 정책 이념과 투쟁 노선을 가지고 한 세력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진정한 보수 세력이다. 체제전쟁에서 패한 자유민주 세력들에게는 아픔이 있습니다만은, 이럴 때일수록 이제는 정파와 모든 걸 가리지 않고 국익을 위한 외교에 총력전을 좀 해달라고 그나마 남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부탁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입니다. 확고한 원칙은 뭐 대한민국의 이 체제를 더 빵을 키워서 5만 달러, 6만 달러 가져가서 또 통일 이후에 세계 G5, G6가 되는 길은, 확고한 원칙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그리고 북한의 잘못된 체제를 국제정치를 이용하든 뭐를 이용하든 독일식으로 하루빨리 흡수통합을 하든 뭘 해서 한반도를 통합을 시킨 이후에
개방적인 국제 질서와 우방국들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지금 3만 달러 수준의 경제 성장 빵의 크기를 5만 달러, 6만 달러, 7만 달러 키우는 전략밖에 없어요. 뭐 이념이 어떻고 여기서 외세가 어떠니 하면서 철진한 이야기로 자꾸 과거 역사를 회귀해서 안 되는 논리로 필리핀처럼 미군 철수나 이야기하다가 경제적으로 철퇴맞고 이것저것도 아니고 중국 공산당 눈치 보고 미국 눈치 보고 이러다가 다 잃어버리고 닥쳤던 개 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아무리 이념이 잘못된 정권이라도 후손들을 생각한다면 기본 양심은 있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확고한 원칙을 천명하는 것이 맞다. 외교 안보적으로 한미동맹 국권이 천거하고 그에 기반해서 미국 시장을 개척한다고 중국 시장이 안 열리는 게 아니에요. 중국도 경제적인 상호 보완성 때문에 우리를 필요로 하고 우리의 경제적인 노하우와 자본과 제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국제정치가 그렇게 중국 공산당이 우리를 무시할 일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거는 미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이 국제정치인데 자꾸 이상한 논리로 캐캐 묵은 논리로 균형자 외교니 뭐냐 하면서 되지도 않는 이야기를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걸 청와대에서 주무르다 보니까 실무부서인 외교부나 국방부 이런 데는 시무룩꾼처럼 말해요. 전문가들이 많아도 말 한마디 못하는 이 잘못된 구조는 지금 대한민국 외교를 망치고 국방을 망치는 하나의 잘못된 시스템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망했는지 차베스라는 그 독재자가 좌익 포퓰리즘으로 나라의 국권을 풀다가 망한 사례를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역사의 한 중요한 교훈이에요. 베네수엘라가 망한 케이스를 잘 살펴보는 것이. 그 당시 차베스가 좌익 포퓰리즘으로 나라를 망하게 하는 조치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첫째, 사법을 사유와 차별했다. 지금 문재인 좌파 정권이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잖아요. 김명수 대법원장 피하. 비슷한 길을 가고 있는 거죠. 보니까 차베스가 취임 후에 4,700명의 판사와 직원을 일제 조사하고 최고사법재판소 판사를 대부분 자기 사람으로 채웠다. 대법관 다 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충성맹세를 하는 사람 법관들을 최고사법부에 앉혀가지고 사법질서를 무너뜨린 차베스의 전력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또 헌법을 무리하게 개정해서 당시 5년 단임제를 6년 중임제로 차베스가 바꿨습니다. 이 정부도 지금 사회주의 연방제 헌법을 개정해서 100년을 집권하는 20년을 집권하는 허황된 꿈을 꾸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보니까 그 당시 차베스 당의 득표율이 60%도 안 되는데 확보하는 의석수는 90% 이상 되게 하는 이상한 선거 시스템을 도입해서 국민을 속였어요. 우리도 연동형 비례제니 뭐니 이상한 거 도입해서 이래저래 부정선거 의혹이 많이 있습니다만 190석까지 지금 국회까지 장악하는 비슷합니다. 지금 좌익 포퓰리즘 퍼주기 경제. 또 그 당시 차베스가 선관위원 5명 중 4명을 자기 평으로 임명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모두 장애했다. 그 당시 여기도 연동형 비례대표를 조입해 선거에 압승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지금 누구란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거 거기 무슨 직원을 지낸 조혜종가요? 누구? 그냥 거기 무슨 선거 주무과장도 하고 거기 출신의 모양인데, 예? 그걸 문재인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 무슨 특보를 했던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을 공정하고 기강에서 해야 될 그런 자리에 억지로 상임위원 장관급으로 임명해가지고 지난번 선거를 치른 거 아니에요. 너무나 흡사합니다. 차베스가 나라 말은 뭔가. 그렇게 하다가 반대하고 선거의 중립성을 위배하고 있어서는 안 될 인사를 하는데 그냥 강행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벤치마킹 했습니까? 차베스가 망하는 거. 군부도 차베스를 추종하고 충성하는 자들만 주요 자리에 앉혔다. 지금 군 장성 인사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아마도
정권의 속성상 비슷한 인사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 반차별스 언론, 차별스를 비판하는 언론은 법을 만들어 탄압했다. 정부 비판은 국가의 음모란 그런 규정을 넣은 라디오와 TV의 사회적 책임을 가는 법률을 제정해서 이를 근거로 34개 라디오 방송국을 폐쇄하고 언론을 통제하는, 지금 대한민국 언론이 정론이라고 할 수 있나요? 민주노총이 지배하는 언론 노조가 다 지배하고 과도한 이념을 가진 세력들을 침투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존중하는 그런 헌법의 논리를 절파하는 언론이 아니고 객관적인 공정한 춘추필법을 통한 정론을 정파하는 언론이라기보다는 특정 정파를 선정하고 은폐하는 이런 잘못된 언론입니다. 뭐 똑같습니다. 또한 차별스는 정부 규제를 강화하고 가격을 통제했으며 통신, 철강, 전력회사, 은행, 식품 유통회사, 석유회사를 국유화하고 그 당시 98년에 1만 4천 개의 민간기업은 98년, 2011년에 약 9천 개로 줄었다. 소득주도 성장이니 뭐니든 규제 강화 이런 걸로 대한민국 기업들이 어려워서 지금 외국으로 탈출하고 많은 공기업들이 부채 더미에 있어도 잘못된 철학을 계속 밀어보고 태양광 사업부터 해서 원자력 폐기 이런 걸 공기업을 지금 너무 어렵게 하고 흑자했던 기업들이 다 적자로 돌아서는 이것이 차베스가 한 정책들인데 베네수엘라를 쫄딱 망하게 했고 결국에는 나라가 가난해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잘못된 감성 발휘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좌익 포퓰리즘으로 쫄딱 망하는 베네수엘라는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쓰레기통을 지지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래도 남미에서 석유가 가장 많이 나는 베네수엘라 한때 부국으로서 남부럽지 않게 살았는데 정치 지도자 잘못 만나고 잘못된 이념으로 이렇게 십수년 말아먹으니까 그냥 거지 나라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수출입 의존도가 70%가 되는 대한민국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국제정치적인 구도를 잘못 짜고 뭐 의도된 거라고 봅니다만은 실수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잘못된 길로 가면은 더 비참한 최후를 맞을 수 있다. 이것이 냉정한 국제정치 현실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다 망하는 길을 벤치마킹해서 그대로 가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누가 하나 제대로 된 지식인이나 정치인들이 이야기를 합니까? 다 부패해 있잖아요. 부패한 그런 정신 건강성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뭐 심지어는 자꾸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칼기 폭파 사건, 한명숙 무죄 다시 죄가 없는 재판을 다시 하자 그거 가지고 또 들쑤시면서 다 역사를 재해석해서 좌파 이념으로 매도해 놓고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정신과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강병정신은 별로 이렇게 존경하고 이어받아야 될 정신이야 이러고 과도한 이념으로 포장한 잘못된 민주화가 앞서가 북한의 정권 수립은 마치 정권에 꼭 합당한 정권 수립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1948년 유엔이 인정한 유일한 합법 정부의 총선에 의한 정부 수립을 그냥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폄하하는 이런 것이 공공연히 받아들이는 이런 세상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체제전쟁에서 철저히 패배한 자유민주 우파라는 진단을 하고 오늘도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이나 정치 시스템 이 모든 것들이 조그만 경제 정책들 예를 들면 카드 소득공제 한도 늘리고 자동차 개인세 개인 소비세 개별 소비세 인하해가지고 그렇게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돈 나눠줘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이념을 바로잡고 틀을 아예 과감하게 바꾸지 않는 한 이런 건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소모성으로 그냥 다가갈 것입니다. 한때 좀 옳은 소리 하던 정치인들도
그냥 원론적인 수준에서 이야기하고 말아요. 이런저런 언론들 인터뷰하고 기사 내보냅니다만 더 냉정하고 더 비판적인 시각으로 국민을 일깨우는 그런 기사는 없습니다. 그런 정치인도 보이질 않아요, 지금. 그래서 정치가 뭐 살아있는 생물이고 종합예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일반 국민들의 조롱의 대상이 되고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사를 돌이켜보면 정치가 모든 것을 만들어 왔고 정치로 시작해서 정치로 끝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치가 잘못됐기 때문에 6.25를 맞아서 수백만 명이 죽고 부상당했고, 정치가 잘못됐기 때문에 나라를 잃고 36년 동안 일제치하에서 그 치욕스러운 시간을 보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인이 잘못되고 이념이 잘못되고 정치가 잘못되니까 대한민국의 부국강성의 토대가 다 붕괴되면서 암울한 미래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치인들 욕하고 잘못됐다고 하지 말고, 잘못된 점을 어떻게 바로잡고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무너지고 너무 많이 파괴돼서 어느 곳 하나 성한 곳이 학교 역사 교과서까지 잘못된 이념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참 암울한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방송 초입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주식 부동산 시장 북한의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일하는 그런 법을 만들 생각하면서 이 잘못된 경제정책 고칠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정부가 북한 변수만 이게 현실성이 없는 자꾸 논리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되지도 않잖아요. 국제정치구도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국민들이 좀 잘 보아야 됩니다. 유엔에서 지금 북한 제재를 2375라고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안이 나온 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북한과 합작사 개설 및 유지 운영을 금지하는 그런 유엔 결의안이 있고요. 또 2397호는 지난 2019년 말까지 모든 북한 노동자를 북한으로 송환하라는 그런 결의안을 냈고, 2270호는 뭐라고 그랬어요? 북한은행의 유엔 회원국 내 지점 사무소 신규 개설 금지, 거래 활동 종료를 이야기했습니다. 또 2371호는 북한 광물과 수산물 수출을 금지하는, 전면적으로 북한을 봉쇄하고 옥조에는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되고 체제 문제가 어느 정도 풀리기 전까지 안 된다는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목소리가 있는데, 우리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이걸 이길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걸 알면서 자꾸 마찰만 일으키고 국익에 손상되는 이런 공중에 떠있는 초코파이 같은 이야기는 좀 하지 말고 당장 어려운 국내 경제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을 이야기해야지 맞지, 국민을 이해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뭐 이번에 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 남북 혹은 제3의 장소에서 남북이 공동투자를 허용하는데 누구하고 합니까? 남한 기업하고 김정은이하고 하는 거죠. 북한에 뭐 개인 기업이 어디 있어요? 다 김정은이 꼬봉들이 노동당 이름을 하는 거니까. 또 남북 상대 지역에서 각각 기업 운영 및 현지 근로자 고용을 허용한다. 아이고 참, 국가보안법이 살아있고 헌법이 살아있는데 연방제 통일한 다음에 이렇게 할 모양이죠. 사회주의 연방제 헌법을 고치기 전에 미리 이렇게 내보냈으니까 이게 복선이라고 하는 거죠. 국문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안보가 취약한 상황에서 북한의 노동자로 위장한 많은 북한의 훈련된 특수요원들이 다 취업한 다음에 공개하면 참 잘 되겠습니다, 여러분. 남북 간 합의에 의한 대외 지급수단 교환을 인정한다. 아니 지금 세컨들리 보이콧 준비를 완료하고 지금까지 위반된 사례에 대해서 지금 책임을 묻고 있는데
대한민국 경제 골로 가죠. 안 되는 일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방어권, 어업권 등 개발 또는 사용 권리를 상호 보장한다. 이게 뭐 그렇게 뭐 말로서 보장한다고 됩니까? 북한의 억제 체제가, 독재 체제가 무너지고 독일처럼 통일이 되면은 그런 이런 얘기 하지 않아도 저절로 시장 경제에서 정부의 합의된 그런 법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굴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억지 논리로 안 되는 이야기를 국제사회에 던지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뭐 북한에 노골적으로 좀 돈 좀 도와주고 싶은데 미안하니까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이 감시가 심해서 돈도 못 주잖아 옛날처럼요. 그냥 모르죠. 뭐 어떻게 뭐 줄 수 있습니다만 그러지 말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이제는 이런 허황된 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뭐 주사파 정권이든 무슨 정권이든 대한민국 헌법 토대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세금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일만의 양식을 가지고 국민이 봤을 때 박수 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정책을 좀 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제가 뭐 현안을 가지고 몇 말씀 드렸습니다. 뭐 제 이야기가 뭐 100% 옳을 수도 있고 또 철학이 다른 분은 조금 뭐 다르게 볼 수 있으니까 그거는 각자 개인이 해석의 문제고 철학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뭐 거기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헌법의 틀이나 자유민주주의라는 시각에서 보면은 대단히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은 그거는 제가 정치학자로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공화당이 뭐 어제부터 7.4 전국 대의원제 당대표, 일반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 후보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6월 10일까지 많은 후보들이 접수해서 전당대회가 성공적으로 축제의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당대회에서 당이 노선과 철학을 논하고 자유롭게 비판하면서 당원들과 함께 정체성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꿈과 비전을 마련하는 그런 중요한 일정이 다 마련돼 가는 장이고 민주주의가 또 그러한 활성화된 토론과 경쟁의 장을 통해서 꼽히는 것입니다. 우리 당은 그러한 것부터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앞으로 당의 확장 청수 늘리고 많은 좋은 일들 할 수 있는 역량과 그리고 전략도 함께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 방송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맞서 최전방에서 목숨 걸고 싸운 진짜 자유 대한민국 수호정당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와 무죄 석방을 외치는 진짜 보수정당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맞서 지난 3년 동안 쉬지 않고 태극기를 들어온 진짜 투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구해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국민의 힘, 애국의 힘, 태극기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살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주십시오.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우리 공화당이 태극기입니다.